안녕하세요. IT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스마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주연스비의 이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 바로 V30 라즈베리 로즈 색상인데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화면에는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고서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굉장히 오묘한 색깔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핑크색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 고객들을 타겟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V30 라즈베리 로즈는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밝은 핑크색부터 어두운 와인색 그런 색까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남성 고객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또 오묘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V30 라즈베리 로즈의 광고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멋진 마술사분이 힙한 음악을 막 즐기시면서 이 라즈베리 로즈를 카드들이랑 같이 막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얇고 가볍길래 저런 영상이 나오는 건가 싶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 7.3mm의 두께가 진짜 장난 아니게 얇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도 처음에 딱 만져봤을 때는 이거 약간 장난감 아닌가 싶은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나 소환되는 저의 갤럭시 S8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무게를 보시면 갤럭시 S8이 이 V30보다 살짝 더 두껍더라고요. V30가 더 얇고 화면 크기는 V30가 더 큽니다. 무게는 V30가 더 가볍고요. 슬림하고 가볍고 예쁘고 어찌됐든 이렇게 예쁜 제품을 만들어준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사실 V30가 출시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같은 제품을 색상만 다르게 해서 출시한다는 게 같은 제품만 계속 재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마케팅인데 이렇게 출시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제품을 색상만 다르게 해서 내보내는 걸 뉴 컬러 마케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미 써오던 카드였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갤럭시 S8을 버건디 레드 색상으로 다시 출시해서 아이폰을 견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V30 로즈를 컬러 마케팅 얘기로만 끝낼 수가 없는 게요. LG전자가 당장 2월 말에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MWC 2018에서도요. 또다시 V30 카드를 꺼내든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2018년형 V30를 내보내겠다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V30만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는 건 아무래도 LG 스마트폰의 차기작이 늦어진다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쯤 되니까 LG전자가 왜 이렇게 V30에만 목을 매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V30 시리즈에 담긴 LG전자의 숨은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V30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펙이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작년에 저희 통통리빙에서 나왔던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가 자꾸만 V30에 매달리는 그 배경 이야기를 하자면 조성진 부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졸신화 가전명장이라고 불리면서 지난해 LG전자 가전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8.8%까지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아보니까요.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3.7%로 작년 L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싶더라고요. 그런 조성진 부회장이 사용한 전략이 바로 플랫폼화와 모듈화인데요. 벌써부터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플랫폼은 기본이 되는 특정 기기 모델을 뜻하는데요. 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이나 일부 부품만 바꿔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걸 플랫폼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V30 라즈베리 로즈처럼 같은 모델에서 색상들만 바꿔서 출시를 하거나 여기에 새로운 기능만 추가를 해서 출시하는 것도 모두 플랫폼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부품들의 세트를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파생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제품들의 같은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모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에 쓸 수가 있으니까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부품 제작 단가도 낮출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이 전략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노키아에서 쓰던 전략인데요. 조성진 부회장이 가전부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까지 담당하면서 이 플랫폼화, 모듈화 전략을 스마트폰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의 장점은 같은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64GB 단말 기준으로 이 프리미엄 모델들을 비교해보면 V30가 94만 원대, 아이폰 X이 130만 원대, 갤럭시 노트 8이 120만 원대로 V30가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더 좋은, 더 진보한, 미래와의 조우! 막 이런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더 좋은 기기를 쓸 수 있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 중반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격이 오를지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을 부르는 방식을 존속적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낮은 비용으로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서 밑바닥에서부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LG가 쓰는 전략이 바로 파괴적 혁신 방법이 아닐까 예상하는데요. V30 라즈베리 로즈도 출시된 지 2주 만에 V30의 전체 판매량의 35%를 차지하고 덩달아서 V30 판매량도 전달 대비 5%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LG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부분이 바로 발열과 디스플레이였는데요. V30 역시 일명 한지 액정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단말기에서 화면 위에 한지를 씌워놓은 것처럼 밝기가 균등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발열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을 받았어요. 열전도와 확산이 잘 되는 구리 소재의 쿨링 파이프와 쿨링 패드를 적용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퀄컴의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성능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간 지적받았던 부분을 일부 개선하고 V30만의 시네비디오, 광각 카메라, 쿼드덱 같은 기능까지 담았다는 점에서는 LG 이렇게도 잘할 수 있었어? 라고 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LG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작은 V30, 여기서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여기서부터. 어찌되었든 이번 V30 라즈베리 로즈뿐만이 아니라 곧 MWC 2018에서도 V30 2018년형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V30를 현역 프리미엄 폰으로 더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펌웨어 업데이트도 계속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존 V30 이용자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또 V30가 현역 프리미엄 폰으로서 차기작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LG의 차기 프리미엄 폰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LG 스마트폰만이 갖출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차기작은 G7이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브랜드명을 아예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컬러 마케팅 차원에서 나온 이 라즈베리 로즈를 가지고 진짜 거하게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죠. 사실 단순히 컬러 마케팅 같아 보이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LG의 다른 차기작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 관한 리뷰와 다양한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요. 통통 리빙 구독하시고 저 주연이와 함께 얘기 나눠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